안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이 시간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난 10년 동안 2,000점이 넘는 문화재가 국내로 되돌아왔지만 아직도 21만 점이 넘는 문화재가 지금 국외에 있는 상태인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극적으로 돌아온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외교장각 도서와 국세 어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또 오늘은 어떤 문화재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연구 환수 활용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이제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예, 네, 이분들이 사실은 해외 한국 문화재를 위해 이렇게 쫓는 추적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재단이 선정하는 제가 한번 선정해 보라 그랬더니 환수 사례로 중에 네. 백미로 꼽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으로 밀반출됐다가 극적으로 환수된 이선재 묘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분청사기 상감 경태 5년명 이선재 묘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묘지 그 묘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무덤이 아니고 예. 묘지라는 거는 묘지 묘자에 기록할 지자인데요. 죽은 사람의 행적을 돌판이라든가 도자기 같은 데다 이렇게 새겨서 무덤 속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돌아가신 분의 행적 같은 걸 예, 돌판이나 아니면 도자기로 구워서 사망하신 고인과 함께 묻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근데 그 사람 묘지가 행적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돌아가신 분의 행적이 나와 있고 연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선재라는 인물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이분이 세종에서 단종 연간에 활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 정기 인물인데 집현전 학사 출신이고 태종실록 편찬과 고려사 개찬에 참여한 학자 문신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재 이름에서 보듯이 경태 5년명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제작 시기가 확실한데요. 경태는 명나라 영정의 연호인데 경태 5년은 1454년을 가리키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유물에서 제작 시기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당대 시대상을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비슷한 유물의 어떤 연대도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물이죠. 근데 무덤 속에 안정되어 있어야 할 묘지가 세상에 빛을 봤다고 하는 거는 누가 도굴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했다거나 도굴이죠. 도굴이에요. 근데 이제 1998년 9월 2일자인데 언론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실리죠. 제목이 눈먼 김포세관 안타깝게 유출된 분청사기 상감 묘지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 무덤의 주인공인 이선재의 무덤 속에 안장되어 있어야 될 묘지가 감쪽같이 사라져서 일본으로 밀반출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도굴됐다고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후손들이 까맣게 몰랐어요.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도굴범들이 도굴 흔적을 깜짝까지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도 몰랐던 거죠. 도굴당한 사실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신고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무덤 속에 그런 묘지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묘지가 세관을 통과해서 일본으로 밀반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밀매단이 1998년 5월에 일단 김해공항을 통해서 이선재 묘지의 밀반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공항에 파견돼 있던 문화재 감정관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물건은 절대 해외로 나갈 수 없다라고 버텼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 문화재 감정관이 이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수사당국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둘러였을 거고 도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도난 신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도 할 수 없고 압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 물건인 줄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나갈 수 없다라고만 한 거죠. 그래서 이 감정관이 묘지의 실측도를 이제 자세히 그렸다고 합니다. 그 묘지의 실측도를 그려서 그런 신고서를 만들어서 문화재청하고 전국의 항만, 공항 이런 문화재 감정실에 이렇게 돌렸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하라 이렇게 이제 돌렸다는 거죠.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근데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기어코 사고가 터졌는데 네. 이 밀매단이 김포공항 세관 공무원을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통관 절차를 생략을 하고 네.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유의하게 이제 공항을 빠져나갔고 일본에서 500만 원에만 내내 거래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 됐겠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참 기가 막히네요. 이거 한쪽에서 막으려고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걸 통과시켜줬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도굴 사실도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는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요? 16년 만에 꼬리가 잡힌 건데 2014년 10월에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일본 사무소에서 당시에 그 도쿄 지역의 고무실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문화재 유통 조사를 하던 중에 이 묘지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뭐 무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게 밝혀진 건데 네. 그래서 일본 지사가 묘지 사진을 입수해서 서울 본부에 알렸고 이것이 보니까 1998년에 김해공항 감정관이 그린 작성한 실직 자료하고 이제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소장자가 도굴품인지 알고 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도굴 사실도 몰랐으니까. 예. 재단 관계자가 일본 소장자를 만나 설득을 했는데 당시 그 소장자가 70대 일본인인데 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소장자가 기증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에 뭐 사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족이 그 유지를 받아들여서 무상으로 기증하게 됐다고 합니다. 소장자는 불법으로 반출됐다는 거 아마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가능성이 많죠. 좀 이런 선의를 보였다고 하는 점은 좀 평가를 해줘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사례는 또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2017년 10월 18일이었는데 이 재단 관계자가 해외 경매 사이트를 이제 검색하다가 초상화 한 점을 발견하죠. 누가 봐도 이거는 조선 사람이 그런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초상화 화면을 확대해 보니까 옆에 오른쪽에 글씨가 있는데 뭐 그것이 보니까 강판부사 정은이라는 사람의 71살 때 그린 초상화더라라는 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강판부사 정은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뭐 강판부사니까 강씨겠죠, 그죠? 그 강판부사라는 게 판부사라는 뭐 직책이 있으니까 종일품인가 그렇다라는 되게 고위직이어서 정은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19세기에 좌의정을 지냈던 강노라는 분의 호였는데요. 그런데 이 강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18세기 최고의 문인화가이자 평론가라는 표암 강세왕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강세왕은 물론이거니와 강세왕의 아버지, 그다음에 강세왕의 아들, 강세왕의 손자 뭐 이렇게 해서 강씨 문중에 4대 추상화가 이미 소장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암 강세왕은 자화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있죠. 예, 당연히. 수염이 막 살아있는 듯 움직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이제 놀라는 그런 얼굴이 그림인데. 되게 뭐 이렇게 똑같죠.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대를 이어서 초상화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대 추상화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강인 초상화를 이제 구입해서 강로 초상화를 구입해서 이제 그 국립박물관 소장에 있는 강씨 초상화 4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뭐 영락없는 같은 집안 사람이구나라는 그 정도로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진을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그 눈가에 동심원 같이 이렇게 맴돌게 표현된 눈이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누가 같은 집안 사람 아니랄까 봐 어찌 이렇게 닮았냐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역말래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뭐 다른 나라에 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는 속일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조상의 흔적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 그 초상화가 지금 떠오르면서 약간 무서운 느낌도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유물 환수 스토리 있습니까? 예, 2020년에 미국 경매를 통해 구입 환수된 앙부일구라고 있는데 해시계죠. 은입사를 포함한 세부 문양이 정교하다는 평을 받아서 오자마자 단박에 보물이 됐고 그리고 문화유산 환수유물 가운데 전 세계 단 석전밖에 없는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이라 그래서 나전 칠기에 구입 환수도 화제를 뿌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고려 나전 칠기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0.3mm의 나전조가 금속으로 인내심 있게 이렇게 정교하게 제작한 최정밀 뭐 그런 작품이라고 했는데 소개 한번 한 적 있죠. 이 역시도 보물 지정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때
소개해 주셨을 때 네. 고려 시대 때 나전 칠기 작품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다고 20여 점 말씀하셨잖아요. 정도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작품. 더욱 가치가 네,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엄청난 기억이 가치가 나네요. 있어. 뭐 한 그 나전 칠기 작품 하나가 몇십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몇십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어렸을 때 저희 장돈 나전 칠기 고려 시대 거면은 안 어디로 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들이 네. 뭐 업무 중 하나가 해외 경매에 출품된 우리 문화재가 뭐가 있나 이걸 뭐 검색해 보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경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단 직원들의 눈썰매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사실은 뭐 그런 그 돈 주고 이렇게 구입하는 물건도 있지만 환수된 문화재 목록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를 쫓는 그런 어떤 유물 추적자들의 어떤 성과가 열정과 성과가 돋보이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지난해 설날에 보면 광화문 정문에 이렇게 붙이는 금갑장군 문배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 사진을 확보한 겁니다. 사진요? 예, 예. 그럼 그림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사진을 이제 확보한 사진 거예요.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되게 허투루 볼 것은 아닌 게 어떻게 찾았냐는 게 되게 기가 막힌데요. 예.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이 2013년에 이제 그때부터 그 대한제국공사관 워싱턴 DC에 있는데 그걸 복원 재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벌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산마리노의 헌팅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1893년판 공사관 사진을 이제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광화문에 관심이 많았던 재단 관계자가 그 사진 속에 보니까 공사관 1층 사무실 문 옆에 걸어둔 태극기 위에 광화문 사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속의 사진을 주목했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공사관 보건팀한테 알려가지고 1년여간 이제 그 현지의 이 보건팀이 광화문 사진의 원본을 찾아서 백방으로 뛰었는데 마침내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1882년 무렵에 촬영된 원본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아까 얘기했던 사진 속 사진이죠. 예. 그걸 확대해 보니까 1882년 무렵에 광화문에 붙어있던 그런 문배도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문배도를 광화문에 붙여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력을 보니까 문배도는 정월 초하루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면서 궁궐 정문에 붙였던 그림인데 예. 이 사진 속 광화문에 붙은 문배도 그림을 보니까 황금 갑옷을 입은 장군이더라 그래서 금갑 장군이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요. 네. 그렇게 찾아낸 1882년 무렵 찍힌 사진 속 사진 그걸 토대로 해서 금갑 장군 문배도를 복원했고 지난해 설날부터 광화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140년 전에 사진 한 장으로 해서 그 시대의 세시풍석을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단서를 찾아가지고 어떤 그런 무형문화재를 이렇게 복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노릇이고 그리고 동산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예. 해외에 있는 부동산 문화재도 어떻게 보면 환수 대상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해외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환수한다는 게 예. 사실 좀 말이 잘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예. 그걸 뭐 어떻게 땅을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거죠. 구입하는 거. 우리가 구입하는 거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워싱턴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인데요. 이 공간은 1891년에 고종이 내탕금 2만 5천 달러를 들여서 매입을 해서요. 예. 우리 외교관들이 사용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1893년에 개최된 시카고 박람회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 외교관들의 활발한 외교활동의 중심 무대였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시련을 맞게 되는 거죠. 보빙사가 왔다고 하는 그렇죠. 예, 보빙사 갔다 오고 그러다 네. 이제 공사관이 뭐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을사늑약 주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 외교권을 박탈하는 예. 거잖아요. 우리 주권을 박탈한 거나 다름이 없는 네. 건데 근데 공간은 어떻게 됐어요? 외교권을 빼앗기니까 공간의 모든 직권 직무가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침내 1910년에 한일 병합 즈음인데 직전이에요. 그 즈음이 일본 대사였던 우찌다 고사이라는 자가 5달러로 공사관 건물을 대한제국으로부터 강제로 인수받는데 그 5달러조차도 그냥 명목상 그렇게 부른 거고 내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 우찌다가 한일 병합 직후인 9월 1일 날 8월 27일 날 이제 병합이 되잖아요. 예. 9월 1일 날 공간을 미국인인 호레이스 풀턴한테
1만 달러에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예, 5달러도 안 내고 이 그냥 거저 뺏은 거를. 그러니까 거저 뺏은 걸 1만 달러에 팔아 넘겼다라는 거고 이 매도 금액은 일본 외무성을 거쳐서 조선 총독부로 인계가 되고 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팔아 넘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다시 이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한 거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네. 2012년에 그 350만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억 원 가까이 40억 원 이상을 주고 구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예. 이를 두고서 국회에서 또 이제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뭐 잠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또 제대로 절차는 밟은 거냐? 뭐 이렇게 또 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단 한 칼에 이게 좀 무마가 되는 그런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어느 분이. 아니 40억 원이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타워 팰리스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하나 이렇게 어렵게 100 몇 년 만에 사는데 그만한 돈도 못 쓰느냐라고 해서 그런 반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아니, 좀 국회의원들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발언인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데 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서울 집값 생각하면 또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특히나 요즘 같으면 더욱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타워 팰리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 사그라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그렇게 재구입한 뭐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이게 5년 동안 원형 보건공사를 하고 전시 조성 사업을 마쳐가지고 2018년 5월에 정식으로 이제 개관을 했다라고 하죠. 저도 네.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그거 네. 하면서 왠지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이제 좋지 않은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제국 시절에 법인사가 한 것도 역시 또 그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사관을 그 이후에 이제 받고 받고 네, 그렇죠. 그 역사가 복원된 느낌이 들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외 그 문화재 환수재단 네. 이게 국외 소재 그 문화재만 환수하는 게 그 모든 일의 전부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일도 하는 겁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이게 물론 불법 유출된 문화재가 확실하거나 또 경매 등에서 이렇게 출품된 유물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들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막 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죠. 그러나 적법적이고 합법적으로 반출돼 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는 사실은 환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뺏어올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건 특히나 더한데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거기 그 자리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못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게 낫다라는.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뭐 타워 팰리스 얘기까지 나왔지만 아니 우리가 환수하지도 않은 거에 관리 비용까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말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위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일본이나 중국 뭐 작품들은 많잖아요. 전문가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수도 적고 그만큼 연구자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보존 처리는 시급한데 그냥 수장고에 방치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도 많고요. 그나마 보존 처리를 한다고 해도 한국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식으로 이렇게 복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우리 문화재가 중국 일본 옷을 입고 있다. 예, 그렇게 그렇죠. 복원하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예, 그것이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반환해라, 뭐 기증해라 이렇게 또 하면 소장자들의 반감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국외 소재 문화재 뭐야 하여튼 복원, 보존 사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2013년부터는 아예 그냥 해외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 공모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그 지원 근거가 나와 있겠는데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개국 25개 기관 44건의 한국 문화재가 혜택을 입었고요. 지원국이 많아가지고 3년치가 밀렸다 뭐 이런 또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럼 보건 전문가를 파견까지 해주는 거예요? 파견도 하지만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화재를 오히려 들여와요. 들여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웬만하면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 전문가하고 국내 재료를 활용해서 예. 보존 처리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해외에서 이렇게 재료도 별로 이렇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국내에서 복원 처리를 끝낸 국외 소재 문화재가 한국에서 이제 특별전까지 합니다. 가기 전에 특별전을 네. 공개한 다음에 다시 소장처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새롭게 탈바꿈한 문화재 이렇게 현지에서 제대로 대접받게 해주는 것 그것 또한 21만 점이 넘는 국외 소재 문화재를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동안 사실 잘 몰랐고 관심도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말씀드리면서 뜻깊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